옆에 도로를 그 옛날에 잘못 냈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맘만 먹으면 제가 그 시청 직원을 진짜 혼낼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대표님, 이번에 그 통합번호를 올린 카페 길막 사건 영상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댓글들을 살펴봤는데,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봐도 약간 궁금할 만한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댓글들을 대표님이 좀 해명은 아닌데, 약간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댓글로는 땅 주인에게 대표님이 진심으로 다가가 얘기라도 해봤냐, 소통해봤냐, 그리고 그동안 대표님이 이 땅을 공짜로 쓰시고 혜택을 받아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표님 입장은 어떠실까요? 우선은 이게 영상에 담다 보니 그간의 과정을 다 담지 못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재판이 첫 재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전에 먼저 재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선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렇게 막 번잡스럽게 싸우는 걸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앞쪽으로 나가는 길 말고 뒤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한 50대 정도 저희가 따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고, 근데 여기가 시골 땅이다 보니까 구획이 지금처럼 막 탁탁탁 잘라서 주질 않아. 그러니까 막 지그재그로 땅이 나 있다 보니까 길을 하나 뚫으면 그 주차장까지 가는 길에도 땅 주인이 한 6명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언덕 땅 주인이 한 명 있고 막 그래. 6명한테 저희가 다 비용을 들이고 땅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한 명이 아니라 6명의 의견을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더 달라는 분도 있고 덜 달라는 분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작은 다툼을 싫어해요. 여기가 제가 갖고 있는 법인 중에 이조은 푸드라는 법인이 하나 있었어요. F&B 법인인데, 이 F&B 법인에서 갖고 있던 이제 매장입니다. 매장 대표는 이제 따로 있었고, 협의 보는 게 제가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달라는 데 드려라, 더 드려라 해가지고 하루 만에 주차장 가는 길 6명의 협의를 다 봤어요. 저희는 그런 비용 가지고 막 그렇게 크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원하는 대로 드리고 아니면 좀 더 드리고 그만큼 우리가 매장에서 더 벌면 되잖아요. 이제 매장에 매출이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1억 5천씩 나오던 매장이에요. 우리가 좀 더 벌고 이게 머리 안 아프게 하는 게 좋지. 만약에 제가 가서 직접 협의를 보는 사람이었으면 그랬으면 제가 좀 더 절충을 했겠죠. 저는 법인 대표고 이 법인에서 소유한 매장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여러 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 매장 대표가 가서 협의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일을 해야 되는 맡은 업무가 있는데 이것까지 가서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서 요청하는 대로 드려라, 이게 제가 항상 주문하는 내용이었어요.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제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당연히 여기도 저희가 비용을 드리겠다,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다, 아니면 저희가 시세 한 2배로 사겠다 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항상 이 앞에 산 주인분의 말씀은 우리 할머니가 주신 땅이고 뭐 조상님이 주신 땅이라 팔 수 없다, 혹은 뭐 길을 내줄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을 조상님이 주신 그대로 갖고 있고 싶다, 뭐 이게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첫 재판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게 지금 두 번째 재판입니다. 처음에 재판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산주인분하고 화해 조서를 썼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해 조서는 뭐냐면, 재판장님이 이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정도면 니네끼리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꼭 판결 받아야 돼? 니네끼리 만나서 화해해봐 해가지고 화해 조서를 해서 조정 기일이 열립니다. 조정 기일이 열리면 조정관이 배정이 되고 양쪽 변호사랑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희가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이분이 재판 제안했을 때 재판장님 화해 재판을 열어줬고, 저희가 조정 기일날 가서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했다고 우리가 이미.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신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사용료 이렇게 해서 연으로 따져서 주세요라고 했고, 저희도 아이고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화해 조서를 저희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썼죠. 이제 사용료는 얼마로 하고 뭘 하고 뭐 해서 저희는 이제 그때 끝난 줄 알았어요. 사실 나는 우리 변호사도 얘기하기로 이제 화해가 잘 됐습니다 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비용도 그 자리에서 입금해드렸고, 비용이 얼마였더라? 뭐 되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공시지가가 좀 낮다 보니까 뭐 다 해서 아무튼 몇백 단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는 그 비용을 내고 계속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재판 판결을 강제로 받은 게 아니라 본인들도 와서 동의를 해가지고 화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해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 중에 뭐 이제 특약을 여러 가지 쓴단 말이에요. 거기 내용 중에 문구 하나를 썼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어차피 화해하는 자리니까 막 일일이 따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이 이후에는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요금이 나오는 걸로 뭐 간다, 뭐 이런, 제 문구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문구가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 내용이 이 이후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이 비용에 대해서 뭐 이제 청구하는 걸로 한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럼 우리가 이제 화해를 했고 뭐 대충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문구가 본인들이 땅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문구였더라고. 근데 우리는 화해 자리니까 그렇게까지 할까 한 거지. 우리한테 사용료를 받고 화해 조서를 서로 웃으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땅을 막으신 거예요, 이분. 돈도 받고 화해도 했는데 땅을 다시 막았다고요? 제가 너무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너무 이게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판결문에 때려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어요. 서로 모여가지고 변호사들끼리 모이고 저희도 가서 이렇게 해서 화해 조서를 쓴 거란 말이죠. 서로 동의하에 사용료는 얼마고요 까지 얘기가 끝난 거야. 근데 이 마지막 문구에 이런 식으로 써 있었을 거야.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구획을 이제 경계를 막지 않으면 앞으로 사용에 대해서 뭐 이의를 갖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었을 거야. 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제 요금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면 이제 사용료를 받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걸 역이용해서 구획을 막지 않으면 이의를 이제 갖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구획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좀 개 같은 소리지, 이게? 생각을 한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감정이 완전히 나간 겁니다, 저희가. 이 이후에도 저희가 문자도 남아있어요. 비용 달라는 대로 드리겠다. 협의해줘라, 좀. 금액이라도 제한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고, 이게 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지금 맡아있는 대표나 뭐 팀장이나 뭐 매니저들이 있고, 생계가 달려있다, 몇 명에. 어느 정도 제한이라도 주셔라. 뭐 이런 내용을 한 것도 있고, 뭐 제가 사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협의를 보지 않고 했다라는 거는 좀 아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댓글 읽겠습니다. 애초에 길 없는 거 알면서 카페 차린 거 아니냐. 이만한 규모의 공사를 하시면서 공도 아닌 건 확인하셨을 텐데 법의 허점을 보호받지 못한 건 땅 주인 쪽 아니냐. 자신의 재산권 소유를 주장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자신의 땅 자신이 멋대로 쓰겠다는데, 그 다음 차로 손님을 받겠다는 자영업자가 도로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토지주가 착해서 아무 말 내게 안 한 거지. 뭐 비슷한 내용이죠. 네. 그런 이제 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토지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다 보면서 얘기해야겠다, 이거는. 여기에 이제 최근에 막기 직전의 사진이에요. 보시면 여기가 저희 땅이고, 여기는 타일집이야. 타일집은 엄청 커. 아무튼. 그다음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저희 땅입니다,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국토정보 플랫폼 제가 냈던 이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다 손으로 써서 낸 거예요. 무튼 간에 국토정보 플랫폼이라는 데를 보면은, 다음 카카오는 한 10년치인가가 위성사진이 나오고, 정확히 몇 년치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거까지 나오고, 국토정보 플랫폼에 보면은 옛날 위성사진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게 95년도까지는 산이었고 97년도에 건축 허가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97년도 사진일까 그럴 거예요. 여기가 저희가 쓰던 그 길입니다. 여기가 지금이랑 동일하죠. 97년도에 이미 길을 냈고 허가를 내서 여기다 땅을 지금 이렇게 판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이 당시에 낸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맹지입니다. 맹지라는 게 뭐냐면, 이 땅 안에서는 어디로 가도 도로가 접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는 당연히 어떤 도로를 통해서, 남의 땅을 통해서 도로로 가야 되는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맹지는 건축용어로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맹지에 건축물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지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여기 누가 봐도 지금 맹지거든요, 지번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어디에 도로를 통해서 도로로 나갈 거냐, 누구 땅을 통해서 도로로 나갈 거냐, 통행 승낙증을 갖고 오게끔 해요. 사용 허가증을 갖고 오게끔 해요. 여기에 이제 97년도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도로를 지금 좁게 낸 게 아니고 이렇게 넓게 냈잖아요.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넓게 냈잖아요. 당연히 이 당시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 시골이에요. 여기 시흥 중에서도 좀 시골인 지역이라 보니까 땅 주인분들이 다 뭐 친인척이고 뭐 가족이고 다 그렇더라고요, 동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모종의 합의를 쓰신 거죠. 여기를 이제 건축 허가를 내면서 앞에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서, 여기는 또 일반 지역이 아니라 실수가 나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건축 허가를 내는데 민감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앞에 땅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 땅 주인의 승낙을 받은 거죠. 그 근거 자료를 저희가 찾고 찾아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처음에는 없더라고요, 시청에.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옛날 자료들이랑 뭐 이런 거랑 다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인정받아서 저희가 승소 판결을 한 건데, 여기는 97년도부터 건축물을 지었던 데고, 그때부터 97년에 지금 거의 20년 됐나요? 28년, 7년 전부터 여기가 식당이나 이런 걸로 운영이 되던 데예요. 이 건축물이. 제가 건축물을 지은 게 아니고 여기가 한 30년대 목조 건축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옛날에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보물섬이라고 꽤 유명한, 우리 부모님 세대에 꽤 유명한 라이브 클럽이 있던 자리고, 그 다음에 뭐 한식당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인수할 당시에는, 그때 당시 페이스북에서 유명했던 이제 현지명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뭐 이제 보니까 카라클라 영상에도 나오는데 사기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되셨는데, 제가 인수할 당시에는 그분이 카페를 하던 당시에 제가 이제 권리금을 주고 제가 인수를 한 겁니다. 이게 뭐 1, 2년이 아니라 30년 가까이 여기서 영업을 계속 하던 건물을 제가 그냥 임차인으로서 인수를 한 거예요, 저희가. 맹지인 줄 알고 제가 건물을 졌다, 뭐 이런 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여기는 건물을 개축하기도 어렵습니다. 건축용어로 이제 재축과 개축이 있는데, 재축은 이 범위 안에서 그대로 다시 짓는 거고, 개축은 허물고 이 자리에서 용적률과 건폐를 맞춰서 다시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허물고 다시 지어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요.
재축도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로 계속 써야 돼요. 이 건물이 나중에 내용연수가 너무 지나서 쓰지 못할 때까지는 보강을 하면서 계속 써야 되는 자리예요. 저희는 이 땅의 임차인입니다. 저희가 땅 주인은 아니에요. 땅을 들어올 때 이 땅 전체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들어온 거죠. 이미 건축물이 있었고 20년이 아니라 거의 30년 가까이 장사를 이미 하고 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장사도 한 저희가 4년에서 5년 정도 했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한 주인분이 상속을 하시면서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뭐 이런 일이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해서 미리 뭐 맹지인지 알고 이거를 갖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요는 97년도에 이 맹지에다 땅을 낼 당시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건축 허가가 난 거고, 저희가 이번에 그걸 밝혀서 승소를 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 마을에 혹은 이 어떤 업장의 유일한 통행로라고 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나 20년 이상 사용하면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으나 도로를 막을 수 없는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시골 땅들이 이런 일이 사실 뭐 부지기수거든요. 옛날에는 다 뭐 마을에 이제 친인척들이 모여 살았으니까 누가 쓴다고 하면 그럼 얼마 주고 너가 써라, 도로 내줄게, 너네 뭐 이거 건축물 지을 거면 당연히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산이고 쓸 수 없는 땅이니까 조금 잘라서 도로 허가를 내, 시청 가서 그럼 우리가 이만큼 너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이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와 같은 문제 생기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2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그래서 하도 이런 일이 많으니까 못 막게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막지 마라, 이게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니까 차라리 네가 돈을 받아, 근데 길은 막지 마.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 뭐 굶어 죽으란 얘기냐? 야, 먹고 살려면 차는 왔다 갔다 하고 도로는 있어야지 사람이 뭐 사는데 필요한 생필품들을 받을 거 아니야?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저희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거를 원칙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도로인데 막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으신 거죠, 이분이.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소나무 사이에 조경된 부분이 길이라고 합니다. 본인 땅은 조경하고 남의 땅에 단인꼴이 된 겁니다. 소나무 길이 원래 통로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방송에 YTN에 나왔을 때 시청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과연 도로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이분들은 예전부터 여기를 원래 도로로 사용했다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 건물 허가를 하면서 자기 바로 대지하고 인접해 있는 이 부분을 통행로로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존에 길이 있다 보니 임의로 쓰는 거지, 건축물 통행은 일로 이제 허가를 어딘가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현재 카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로인 이 산림존이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해야 하는 부지였던 여기를 것. 길을 내야 되는 거네요. 하지만 흔히 알고 있는 도로의 모습은 아니었죠. 아주 거지 같은 실수를 한 거지. 맘만 먹으면 제가 그 시청 직원을 진짜 혼낼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또 그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청 직원을 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공무원분은 저희보다는 좀 약자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삼지 않아요, 제가. 근데 팩트를 말씀드리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통행로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소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는 땅인데, 지금 이 보이는 이쪽 길은 국유지인데 나라 땅이죠. 근데 여기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어요. 무슨 용도로 쓰고 있냐면 이 지금 보이시는 소나무들, 나무를 식재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때려 죽여도 도로를 낼 수 없는 도로예요. 그래서 도로가 지금 여기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를 이렇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이건 저희가 지금 소송을 통해서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을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일단 거긴 저희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가 국유지는 맞아요. 그래서 시청 직원이 여기가 국유지니까 여기가 국유지가 도로인데 옆에 도로를 옛날에 잘못 냈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누가 봐도 도로는 여긴 당연히 막아야 되고 여기 도로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시청 직원이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도 그걸 믿고 이걸 강경하게 더 나온 거야. 근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승소를 한 겁니다. 형사처벌을 저희가 받게 만들 수 있던 이유는, 이분들이 무슨 제목으로 받았냐, 통행방해죄하고 영업방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유일한 도로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도로로 인정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게 맞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막았으니까 처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잘못된 도로였어, 여기가 도로인데 이분들이 잘못돼서 자기네가 막은 거야, 그러면 옆에 도로를 내라고 판결이 나오지 이분들을 처벌할 수 없어요. 왜 여기가 도로가 아니냐면 여기는 국유지인데 여기를 제3자가 경작을 목적으로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나 풀을 심으라고 국가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는 얘기야. 임차 계약이 돼 있다고. 어쨌든 꽤 비싼 그 고목들이, 큰 소나무들이 거기 심어져 있어요. 이분은 이 소나무를 심으려고 국가에다 돈을 내고 이 땅을 빌린 거예요. 도로를 경작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는 도로의 본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도로로 허가가 난 자리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임차할 수 없어요. 근데 시청에서도 국유지를 이제 캠코에서 관리를 하니까 시청 관할이 아니잖아. 이게 잘 모르는 거지. 나오는 대로 짓거린 거야 그냥. 이거 굉장히 큰 말실수를 한 거지.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이 재판을 질 뻔했다니까.
여기가 도로잖아 너네. 그러니까 여기를 도로로 내면 되지 왜 여기를 다시 도로로 달라 그래? 이건 죄가 아니야. 이래서 저희가 검찰에서 2번 이분들이 무혐의가 나왔던 거예요. 그 시청 직원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이제 국유지가 다른 데 임차가 나갔다는 걸 저희가 찾아야 되잖아. 진짜 수소문을 하고 자꾸 찾아가지고 갖고 온 거야. 임대차 계약서를. 국유지 임대차 계약서를. 경작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빌려준 거지. 그것도 오래전에. 뭐 최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이지. 이거는 도로로 쓸 수가 없는 땅입니다. 도로로 쓰려면 이 국유지를 일단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서 이 소나무로 옮겨줘야겠지, 나라에서. 그리고 보상을 해주고 소나무로 옮겨줘야겠지만 일단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 계약을 이미 종료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분들의 이 비싼 소나무를 어디다 옮겨 심어줄 땅도 만들어줘야 되고 따라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사실. 이게 도로로 처음부터 나왔던 게 아닌데. 그래서 사실 도로를 만들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요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 97년도에 건축 허가를 내면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로로 인정을 받았던 땅이에요. 그 전에 있던 땅 주인, 산주인과 땅 주인 두 분이서 뭔가 거래가 있었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았던 땅입니다. 그 다음 댓글은 사용료를 안 줘서 막은 줄 알았네요. 저렇게 막는다면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장사를 하려고 그러나?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은 여기가 이분이 갖고 있는 땅은 산이에요. 산. 대지가 아니라 산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이에요 여기는. 뭔가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이라 뭘 하기도 어려워요. 뭔가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뭐 가건물을 놓는다거나 이것도 안 되는 땅이에요 여기는. 현장에 와서 보시면은 뭐 죽은 고사목들이 그 산 중턱중턱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관리를 하지 않는 땅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기도 하고요. 이제 뭐 제가 그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 제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의 존재를 이 지금 주인분이 아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을 오신 이유가 여기 앞에가 도로가 확장 공사를 했어요. 도로를 확장 공사하면서 이 산의 일부도 이제 편입이 된 거야. 그럼 보상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보상 과정에서 시청 직원분들과 조금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될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조금 비인간적인 처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시청 직원분들하고 동네 의원분들하고 다 친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제 이런 뭐 그 전에 이 주인분과 보상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뭐 힘들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들으니까 조금 제가 거기에 감정이입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더 화가 났어요. 이제 이게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이 땅을 막는다고 해서 본인들 땅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뭐 여기를 막으면 그냥 냅두는 거고 나중에 이제 여기가 뭐 재개발이 되거나 하면 그때 뭐 돈을 벌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 사실 쓸 수 없는 땅인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얼마든지 드리겠다라고 했고 화해 판결까지 저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서 막았다?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구조상으로 제가 듣는 목적은 조상들의 땅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싶다, 아무것도 여기서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정작 저희가 나가면 이제 사실 이분들하고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쉬운 싸움은 아니잖아요 사실. 에너지가 되게 소모되는 싸움이고 저희만 나가면 이 땅이 이제 이대로 맹지로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건축물은 그대로 서 있고 하니까 땅을 누군가 이제 하든지 뭐 누군가 다시 뭐 장사를 하든지 해야겠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혼자 추론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못된 목적이 있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싸우기 힘든 싸움이냐면 우리 옆에 타일집 사장님도 부자야. 땅도 많고 타워팰리스 사죠. 그리고 앞에 산주인도 타워팰리스 살아. 뭐 지금 이사 갔는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둘이 이웃 주민이야 타워팰리스에. 사실 내가 제일 족밥이야. 사실. 근데 이분도 하다 포기를 했어. 아유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판결 받고 나서 손해배상 이제 같이 청구하셔. 본인도 이제 판결 다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셔가지고 이제 담당 변호사 연결해드렸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같이 하실 거예요. 같이 하시는데 요는 이게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싸우기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만 나가면 사실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가. 저는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심보가 못 된 거죠. 내가 내 눈 뜨고 있는 이상 너가 그렇게 독식하는 거 못 보겠는 거지 내가 이제. 그래서 끝까지 온 건데 굳이 목적을 이제 상상해 보라고 하면 결국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목적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고 어쨌든 뭐 그분들의 목적은 조상님의 땅을 온전히 보존하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의사고 종교인이란 것을 밝히면서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 의사 남편 확실히 변호사가 맞는가? 얼마나 쪽팔릴까? 어느 병원? 변호사 이름 밝혀라 라는 댓글도 있고요. 일단은 그 산주인분이 여자분이신데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신이 너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 사건 하면서 좀 상담을 받으러 가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더라고요. 이 일을 겪으니까. 그래서 그럼 정신과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모르는 데 가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래도. 원장님 때문에 제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왔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 남편분은 법무법인 대표입니다. 법무법인의 대표고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더라고요. 사무실도 공교롭게 강남에 계시더라고요. 남편분 법무법인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사건과 별로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번에 한 거예요.
법무법인 세하라고 저희 이제 요 싸움할 때 초반에 선임해서 들어왔던 법무법인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법무법인 세하의 대표 변호사가 남편분이시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 그래 집안에 한 명이 좀 특이한 사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이 도로 막는 거에 남편까지 나서가지고 이걸 같이 했다고 생각을 드니까 진짜 비상식적이잖아요. 너무 그러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한데 당연히 난 다른 법무법인을 섭외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남편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보낸 거더라고. 사실 너무 좀 짜증이 났습니다. 어쨌든 대표 변호사는 맞고 소속 변호사도 많이 있으신 큰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시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이제 재판이 좀 진행이 되면서 안산에 있는 이제 법무법인으로 바꿨어. 왜 그랬을까? 이 사건이 안산 지원 재판이거든. 우리가 시흥시면 이제 안산 지원에서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안산 쪽에 있는 이제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좀 더 판사님들이나 이제 뭐 담당 수사관들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쪽을 바꾸지 않았을까? 아니면 소속 변호사가 그쪽에서 개원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간에 법무법인이 이제 전담이 바뀌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남편분도 같이 소송 참여해가지고 소속 변호사들 보내가지고 일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편이 변호사고 한 거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싸우는 대상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거 사실 왜 언급을 했냐면 이건 어쨌든 간에 제가 감정적으로 대처한 건 맞습니다. 종교적인 거는 사실 여기서 나올 이유가 아니긴 하죠. 제가 조금 그 기독교에 대한 기준치와 기대치가 조금은 높은 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물론 뭐 모든 기독교인이 다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뭐 신의 모습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그들의 마음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건 신이니까. 근데 그래도 그러려는 노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근데 보니까 이건 너무 의도적인 뒤통수였고, 저희 입장에서는. 화해조서까지 썼는데 치사하게 한 줄 적어놓고 이걸 근거로 우리는 막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그리고 이게 분명히 다른 사람의 생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저희 모친이 조그만 교회에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지금. 장로교회 여자 목사님 몇 분 안 계신데 어머님이 지금 장로회 이제 목사님을 하고 계시고 뭐 교인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뭐 감히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을 믿는 직종에 대한 바램들이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고 그런 거 우리가 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또 뭐 일반 평신도는 몰라도 저희가 뭐 장로나 권사나 이 정도의 좀 높은 직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반 사람과는 조금 그래도 마음가짐 정도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지금은 지웠어요. 지금 제가 방송 몇 번 하면서 보니까 이제 지우셨더라고요. 원래 그 전에 자제분들 사진도 있었고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진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신의 은혜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잘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 역시 신을 잘 믿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 쉽게 말해서 떠드는 게 간증인데, 그걸 하는 성도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걸 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중에 하나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약간 좀 열린 거예요. 좀 화가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문자로도 보냈어요. 내가 문자로도 뭐라고 보냈냐면, 안녕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새해부터 메르블루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는 자해의 하나님과는 다른 분인 모양입니다. 그런 욕심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아가며 하나하나 더 얻어나가시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축복의 문자로 보냈습니다. 새해. 작년이구나. 이게 재작년에 보냈나? 재작년 22년 1월에 보냈네요. 제가 거기서 조금 감정 동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톡에 해놨다는 얘기는 대외적으로 나는 이렇게 신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어필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창피해서라도 저는 카카오톡 사진을 제가 볼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제가 그분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볼 거 아니에요. 이건 저는 신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할 거면 잠깐 내리든가 못 보게 차라리 그냥 모르게. 그런 기준치가 제가 좀 높은 편이라 제 주변에도 많잖아요. 물론 뭐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교회 높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좀 그런 씁쓸함이 있어서 이게 보는데 조금 더 제 감정 동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주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하일집이나 다른 불편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일집 사장님은 일단 부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뒤에도 굉장히 땅이 큰데 저쪽에 또 그 인천 서구 쪽에 그거보다 또 몇 배 큰 땅이 하나 또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쪽으로 많이 옮겨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고, 이분도 산주인하고 싸우다가 이분은 포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승소 소식을 알려드리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랑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형사는 안 하시더라도 이제 민사적인 청구는 같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서 소송을 지금 이번에 진행을 들어갔습니다. 손해배상은 청구를 할 거고 얼마가 나오냐는 이제 봐야겠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니까 못 받는다, 통장 압류, 딴 통장 만들면 그만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상대방이 재산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민사 청구를 했는데 승소하는데 재산이 있잖아요.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집을 압류해서 경매를 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좀 잘못된 상식이고, 이분은 뭐 집이 워낙 비싼 집이 있고 재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땅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산주인분도. 그래서 뭐 돈을 받는 거는 판결만 받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분들은 민사로 판결이 나면 빨리 돈을 줍니다. 그거 끌지 않아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야, 저거 맹지 만들어서 타일집이랑 애견 카페 나가면 대박 나겠는데? 그리고 대박 나겠죠, 맹지니까. 예, 대박 나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안 나가게 됐죠. 예. 왜냐하면 여기가 이미 공시지가가 높아요. 맹지면 예를 들어 이 일대가 다 지금 공시지가가, 최근에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원래 평당 한 11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공시지가가. 근데 저희 그 건물이 있는 토지만 600 얼마였어요, 평당. 실거래가 당연히 이거보다 높고, 이 동네에서 사실 공시지가 600이면 어설픈 상업지랑 비슷한 가격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요는 이미 이 자리는 맹지로 평가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기를 맹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나간다, 포기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한다,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박이 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살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우리는 팔고 싶어, 시세대로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대박은 맞습니다. 근데 뭐 안타깝게도 안 나가게 됐죠. 그리고 또 뭐 이제 교회를 다니면 뭐하나 이미 지옥행인 걸 예수님이 참 좋아하겠다. 근데 기독교의 교리 중에는 회개라는 되게 좋은 카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회개를 하면 또 다 용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혼자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아니,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자, 예. 뭐 아무튼 그 남을 또 지옥 가라 그러면 안 되니까 뭐 열심히 저기 해서 좋은 데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내 땅이다 행사를 하려면 10년 전에 하셔야지. 배운 분이 참 갑갑하네요. 30년 전에 돼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 변호사 이름 밝혀라. 병원 이름을 밝히는 건 제가 명예훼손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 변호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법인 세화하고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었다. 근데 보니까 그 세화의 대표 변호사가 이번에 남편분이시더라, 이번에 가족분이시더라, 그 정도는 제가 얘기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네요. 승소 축하합니다.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그 의사 남편 확실히 변호사가 맞는가요? 얼마나 쪽팔릴까? 뭐 답변 드린 내용대로고요. 네, 다 했습니다, 대표님.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 특성상 짧은 영상 안에 내용을 넣다 보니까, 그리고 막 또 이어붙이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잘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굳이 뭐 이게 되게 막 봐야 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사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해가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해서 그런 이제 좀 빠진 부분들만 좀 메꿔보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승소를 다행히 했고,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건데 참 이게 비슷한 일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뭐 의도를 가지고 막 길을 막는 분들도 있고, 뭐 경매 영상에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미 도로로 쓰고 있는 데를 낙찰받아서 고의적으로 막아가지고 통행을 못하게 만든 다음에 뭐 돈을 뜯어내라, 아니면 뭐 매수 청구를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불법적인 어떤 점유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도 되겠지만, 이게 선의에 의해서 선대에서 토지 승낙을 얻어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관련 서류들의 어떤 그 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서 지금 와서 그 관련 서류가 혹은 그 동의서가 이런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통행로를 막아서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치탄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겪으면서 느낀 거는 3년이 걸리잖아, 재판이 지금. 물론 네. 우리는 승소를 했어요, 이제. 사실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거 받을 거고, 뭐 하지만 사실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손해본 거에 비하면 받는 거는 되게 진짜 10분의 1도 안 돼 보니까. 왜냐하면 이미 뭐 내가 영업 손실은 받겠지. 하지만 내가 거기에 해놨던 인테리어나 뭐 리모델링 건물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부식되고 사가가지고, 사실 내가 장사를 하려면 지금 내가 대충 계산해도 한 7억에서 10억은 다시 들어가야 돼. 아니 뭐 안에 있는 테이블 이런 것도 바꿔야 될 거고, 안에 인테리어도 지금 다 사가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외벽도 다시 다 가야 되잖아. 이겨도 이긴 게 아니더라고, 결국은. 금전적으로 부분만 따지면. 물론 기분은 이겼지. 좀 현실적으로 보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걸 아니까 하다 포기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아니까 더 포기를 안 한 거고, 기분 나쁘니까. 내가 그냥 카페 하나 하는 자영업자였어, 예를 들어. 이게 진짜 내 생계야. 그럼 내가 이렇게 싸울 수가 있었을까? 내 돈 들여가면서?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심각성을 알면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좀 조언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불법적으로 길을 막은 거잖아요. 불법으로 판결이 났고. 그럼 사실 막자마자 저희가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거를 다시 열거나 구청에서 와서 계도명령을 빨리 내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다 관계기관에서 나오는 답변은 재판 받고 오시면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뭐 소송에서 진행하시면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소송하고 뭐하고 하면 3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를 겪으실 분들이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약자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그럼 끝으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리고 항상 송사를 하면서 저는 느끼는 건데, 이건 뭐 민사든 형사든 마찬가지예요. 세무조사, 민사, 형사 다 우리에게 온 악재잖아요. 이게 어떤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본인이 아주 내가 진짜 정리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약간 내가 좀 그런 거에 너무 약한 사람이다 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어떤 것도 내가 엑셀을 다 뽑아놓고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직접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조력자를 쓰겠죠. 근데 예를 들어 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좋은데 하나 맡겨놓고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예를 들어 뭐 형사사건도 내가 고소를 했어, 형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민사도 내가 변호사한테 맡겼어, 변호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맡겨놓고 내가 다시 쫙 풀어놓고 내가 다시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막는 게, 세무조사도 제가 2번을 받았는데 그렇게 잘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냥 일단은 뭐 정관 있는 데도 당연히 사서 맡기죠. 큰 데를 사서 맡기지만 그 세부적인 건 결국 내가 다시 다 통장 내역 뭐 5년치 까가지고 내가 다 내역 정리하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누구랑 같지, 이거를 결국은 내가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혹시나 민사 형사 이런 거에 좀 엮여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맡겨놓기보다는, 나한테 없는 건 변호사한테도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좀 그런 걸 감안하시고 조금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또 손해배상 뭐 결과와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추심을 하는 단계가 오면 추심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영상에 담아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